안녕하세요. 스포츠 이바칠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작부터 정말 놀라운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강인의 드리블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상대 수비진이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두 명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6명이 이강인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강인이 지그재그로 짧게 스텝을 밟는 순간 수비수들의 움직임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한쪽으로 움직이려던 수비가 순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강인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단순히 빠른 드리블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 수비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도적으로 박자를 바꾼 것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이강인이 6명의 수비를 직접 돌파한 것이 아니라 수비진 전체의 움직임을 먼저 끌어낸 뒤 그들이 만든 공간을 이용했을 가능성입니다. 특히 시먼의 감독이 이강인을 왼쪽에서 활용한 이유까지 생각하면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과연 이 장면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이강인이 보여준 첫 번째 신호였을까요? 오늘 스포츠 247에서 이 장면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놀라운 순간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먼의 감독이 이강인을 왼쪽에 배치한 순간부터 이미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왼발이 주발인 이강인에게 왼쪽은 오히려 슈팅 각도가 쉽지 않은 위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먼에는 이강인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단순한 포지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강인의 새로운 공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선택이 이강인의 역할 변화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이강인이 패스와 연계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골문을 노리는 역할이 더욱 강조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공을 잡을 때마다 주변을 살피며 슈팅할 공간을 찾았습니다. 수비수가 가까이 붙으면 바로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드리블로 상대의 중심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비가 한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박자였습니다. 이강인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보다 짧고 촘촘한 움직임으로 상대가 다음 동작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이강인이 드리블을 이어갈지 패스를 선택할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강인이 왼발만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공간이 막히자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줬습니다. 만약 이것이 시먼의 감독이 의도한 실험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강인은 더 이상 단순히 공격을 연결하는 선수가 아니라 직접 수비진을 흔들고 득점까지 노리는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확인된 내부 지시가 아니라 경기 장면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지만 그 가설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강인은 또 한 번 상대 수비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과연 그 순간 상대 수비수들은 무엇을 보고 움직였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강인의 드리블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많은 팬들은 단순히 이강인이 수비수를 제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면을 천천히 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강인은 공을 잡은 순간부터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은 터치와 작은 스텝으로 수비수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강인이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왼쪽으로 움직일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짧은 순간이 이강인에게는 결정적인 공간이 됩니다. 한쪽으로 움직이는 척하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다시 짧게 공을 건드리면서 수비수의 중심을 흔듭니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은 수비수는 공이 아니라 이강인의 몸부터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박자의 변화입니다. 빠른 선수는 많지만 이렇게 짧은 순간에 속도와 방향의 리듬을 바꾸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강인의 움직임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상대가 이강인의 돌파를 예상하고 공간을 좁히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수비수가 앞으로 나오는 순간 이강인은 다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던 수비수까지 움직임을 수정해야 합니다. 결국 한 명의 움직임이 또 다른 수비수의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수비진 전체의 간격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장면을 단순한 드리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움직임이 의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박자를 바꾸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된 플레이였다면 이강인의 진짜 무기는 단순한 발재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움직임을 역으로 이용하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날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강인이 다시 공을 몰고 들어가자 상대 수비진이 순식간에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짧은 스텝을 연속으로 밟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 수비수의 몸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과연 이강인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상대는 그 움직임을 미리 읽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제 그 장면을 한 동작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날 경기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관심을 불러온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이 측면에서 공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진은 곧바로 간격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수비수만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백 라인이 뒤로 물러나는 동시에 중원에 있던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강인 주변에는 여러 명의 선수가 동시에 공간을 차단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선수를 막는 장면과는 달랐습니다. 상대가 이강인의 돌파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강인은 무리하게 수비수 사이를 정면으로 뚫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조금 늦추면서 상대가 먼저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스텝오버를 연속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보이는 순간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비진의 움직임이 흔들렸습니다. 한 명이 방향을 바꾸자 주변 수비수들도 함께 반응해야 했습니다. 뒤에서 내려오던 선수 역시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강인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돌파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비진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생겨난 아주 짧은 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강인이 6명을 실제로 모두 제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여러 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이강인을 의식하면서 오히려 움직임이 겹쳤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움직임이 이강인의 의도적인 판단이었다면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가 됩니다. 수비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경기 장면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강인을 막기 위해 많은 선수를 집중시키는 순간 다른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강인이 이런 상황에서도 슈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반에는 비슷한 위치에서 다시 왼발 가마차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 수비의 헤딩 블록에 막히며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드리드 홈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골이 아니었음에도 이강인의 움직임과 슈팅에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상대가 이미 이강인의 슈팅을 알고 있었다면 왜 계속해서 같은 위험한 장면을 허용한 것일까요? 어쩌면 이강인의 진짜 무기는 슈팅 자체가 아니라 슈팅을 만들기 전까지 수비진을 움직이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강인은 정말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아틀레티코의 공격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경기 결과보다 더 중요한 이강인의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는 결국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마드리드는 승점 1점을 가져가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결과만 보고 이강인의 활약을 평가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팬들이 주목한 것은 이강인의 플레이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강인은 단순히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을 잡으면 직접 수비진을 흔들었고 스스로 슈팅할 공간을 찾았습니다. 특히 상대가 여러 명의 수비수를 이강인 주변에 배치했음에도 그는 계속해서 짧은 드리블과 방향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이강인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가설과 연결됩니다. 과거에 이강인이 공격을 연결하는 선수였다면 이제는 상대 수비의 움직임 자체를 바꾸는 선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몬의 감독이 실제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 장면만 놓고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왼쪽에서 공을 잡고도 적극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간이 보이면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수비수가 접근하면 드리블로 타이밍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패스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다른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강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하나의 가설을 세워본다면 어떨까요? 시모네가 이강인을 단순한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상대 수비진을 끌어내는 핵심 공격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강인에게 수비수가 2명 붙으면 다른 선수가 공간을 얻습니다. 3명이 붙으면 더 큰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6명이 동시에 이강인의 움직임을 의식하게 된다면 아틀레티코 전체의 공격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날 이강인의 드리블은 단순한 개인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 수비진의 균형을 흔드는 하나의 전술적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경기 장면을 바탕으로 한 가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강인은 이날 단순히 공을 잘 다루는 선수가 아니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6명의 수비가 동시에 반응하는 듯했던 장면은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강인은 정말 그리즈만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몬에는 그보다 더 새로운 역할을 이강인에게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이강인이 어떤 위치에서 뛰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에 참여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날 이강인의 플레이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순한 개인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머네가 준비한 새로운 전술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이사체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